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업소 사진까지 공개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입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후 민주당은 업소 내부 사진까지 공개하고 얼굴이 찍힌 사진도 확보했다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접대 의혹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윤리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의혹 제기 직후 지 부장판사는 SBS 기자와 만나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는 내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기현 네. 판사 얘기부터 잠깐 좀 하고 넘어갈까요?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에서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네. 제보를 받아가지고 지기현 판사가 일단 사진은 지난해 8월 이제 공간 안의 사진인데 이때 말고도 수차례 여러 차례 이른바 뭐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제 본인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당한데 왜 입장 안 내?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조금 전에 이제 대법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대법 차원에서 들여다본다는 건데 이 의혹을 일단 다음 주에 월요일인가 재판도 있잖아요. 당장 직무배제가 되는 건 아니고 윤석열 내란 재판은 계속해서 담당을 일단 하는 걸로 보여요. 일단은 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을 우리 당이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절대 다수 판사님, 재판장님들은 보통 새벽 1시까지 자료도 보고 재판 기록도 들여다보시면 늘 고민하고 애쓰신다. 그래서 여가를 즐길 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저도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2022년 5월 16일. 22년 5월 16일. 5월 16일.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일주일 만에 전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들인 서훈, 박지원, 정의용을 서해 사건으로 조사에 착수를 한 것이 이제 대통령 안보실 김태호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구속적 부심에서 서훈 원장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으로 5개월 만에 풀려나긴 했지만 왜 이 재판부인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치면은 청와대 하명 사건을 맡는 재판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건을 의뢰하면 사실상 청부 재판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럼 판사가 지기현이에요? 지기현 아니 그때 초기에는 지기현한데 나중에 지기현이 투입이 됩니다. 그 재판부에. 그래서 지기현이 투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재판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정권을 공격하는 재판을 맡다가 현 정권을 보호하는 재판을 맡게 돼서 왜 이 재판부에만 이렇게 크고 중요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배당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탈옥을 시켜주는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 네, 구속 취소가 됐는데 어제 저도 이제 한두 군데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제 최소한 지금 확보된 것만 해도 정말로 최고급 룸살롱 한 군데와 그다음에 조금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단란주점 형태를 자주 가는 그 두 군데는 확실하게 장소가 이제 특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진도 여러 장 찍혔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사진을 찍냐 그런 데서 최고급이면 손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돈을 잘 안 내면 외상 최고급인데 아니 외상을 이제 자주 가면 외상하는 경우가 있대요. 믿겠죠. 그 외상을 하는데 돈을 안 받
뜨면 내가 손해잖아요. 네. 그 사진 찍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올 정도면 돈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돈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도 이제 외상하고 떼먹는 외상하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네. 성가시고 신경 쓰이잖아요. 잠깐 그러면 이 사진은 제보자가 찍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은 걸 제보자가 제보자가 준 것으로, 그러니까 찍은 사람이 준 네.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찍은 사람이 업주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업소라 그래야 되나요? 업소. 예, 예. 예. 업소 관계자죠. 아, 업소 관계자가 예. 찍은 건데 예. 그 업소 관계자가 그러니까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매출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찍는다는 거예요. 보통 안 찍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그걸 사용할 일이 원래는 없는데 만에 하나 뭐 외상하거나 이렇게 잘 돈 안 주고 이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사용하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다 직접 차를 보내서 간다. 그건 뭐냐면 저녁 식사를 거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소에서 네. 손님 오시니까 손님 모셔올 차를 법원까지 보내서 거기서 모셔와서 저녁을 그 자리에서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초저녁부터 술 잡수시고 네, 영을 즐긴 다음에 이제 뭐 한 10시쯤 퇴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귀현 판사 이 경우에 케이스가 그렇게 됐다라고 제보자가 제보를 한 그렇게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도 차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와서 빨리 드시고 빨리 즐겨 빨리 퇴청하면은 집에 안 걸리잖아요. 아, 그것까지 다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가게에서? 아니 그렇다 그래요. 아니 이게 왜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어지럽네요. 차도 보내주고 그러면 좀 VIP 손님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왜 사진을 찍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접대를 그러니까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대체로 관리하고. 업소에서, 그럼 혹시 이 비싼 술집에 그 접대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은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이미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접대를 그러니까 사건 술값 낸 사람. 사건 관계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해관계 당사자, 이해관계 당사자가 세 종류라는 거죠. 검사, 변호사, 피고인. 그 셋을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범죄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조금 이제 이런 영을 즐긴다 이런 차원이 그러니까 정말 아니고. 단순히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뭐 또 향응이나 뇌물에 가까운 자리다. 사업하는 친구가 야 오랜만에 한잔 하자 해가지고 좀 좋은 데로 갈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재판 사법부의 고위직이잖아요. 재판장이. 그러면 이해관계자 사건 관계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 불법이라는 거죠. 혹시 민주당에서는 동석자도 파악을 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못 봤습니다. 직접 보신 건 아니지만. 그러고 이제 이쪽에 제일 그 정보가 밝은 후배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속된 말로 빼박인 상황이죠. 근데 이제 당에서도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하는 거는 엄격히 말하면 상호 견제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대해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상호 견제 관계인데 입법부는 정확히 말하면 상호 존중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입법부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는 했지만 구인장 발부는 안 했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대법관 전체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일은 안 하고 절제를 하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안 좋잖아요. 이 일 자체가. 그래서 당에서도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거를 국민과 그리고 상대 후보와 하는 거지 사법부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이걸 다뤄야 되느냐 또 이 사법부의 어떤 권위가 또 보호돼야 되잖아요. 근데 입법부에서 저희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죠. 이게 자료가 들어와 버렸는데 이거를 폭로성으로 한다는 게 과연 이 우리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또 지기현 재판부가 워낙 예민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고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했고 시간 단위로 그동안 딱 한 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석방을 시켜줘 버리고 비공개로 해버리고. 그럼 지금 일단 지기현 판사는 그러면 윤석열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배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한들 네. 그 대법원에서 내지는 법원 행정처에서 받아들일지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나. 감찰 결과를 예, 좀 기다려 볼 수 있고 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증거를 또 대법에 제출할 의향이 그렇습니다. 있는. 이게 우리가 지금 입법부가 민주당이 사법부하고 지금 싸울 때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예. 뭐 우상호 의원이나 이런 예. 분들이 예. 우리의 적은 국민의힘이지 사법부는 아니지 않느냐. 그건 맞는 그러니까 말이죠. 뭐, 예. 뭐 지규현 판사 건도 있지만 예. 예를 들면 뭐 조의대 뭐 대법원장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 혹은 뭐 조의대 특검 예.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분들이 출석을 안 했을 때 구인장을 발부를 하지 않죠. 예. 그리고 그냥 하루 네. 안 나왔으니까 내일 또 하겠다 이렇게 우리 당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냥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법정이 깨끗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건 망고의 진리죠. 그거는 망고의 당연히. 진리이기도 그렇죠. 하면서 예.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사법부에 그렇죠. 좀 퍼져 있는 이런 예. 잘못된 것들을 한번 싹 그러니까 청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가?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거는 그거는 이제 일반론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예. 되는 거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음. 이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거는 일단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누가 이 사법부에 대해서 예. 우리가 들어가서 감찰을 그 하겠습니까? 사법부가 감사를 스스로 해야 되나 예. 만약에 사법부가 스스로 잘 못한다면 그러면 정치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 일반에 대한 지금 정프로님 질문이시니까 예. 쉽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네. 이번에 그 대법원장님의 이런 절차를 어기고 그래서 마치 온 국민이 이제 판사들은 아예 기록 안 보는가 보다라고 예.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네, 네, 조사가 네. 돼야 된다. 그 서영교 의원이 녹취도 하나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예, 이재명 사건 대법 올라오면은 내가 바로 정리해버리겠다. 예. 뭐 이런 취지의. 그렇죠. 윤석열 내란 사건의 주심 부장판사죠. 지기현 판사. 룸사롱 유흥업소에서 접대 의혹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증거 사진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는 뭐 지기현 판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공개가 안 됐어요. 있다고 자꾸 하니까요. 네. 예. 갔다는 유흥업소의 사진만 공개가 됐는데 정말 부적절한 어떤 교유 행위 교유 행위입니까? 그 단어를 이제 쓸수 썼었으니까 있네요. 교유 행위. 정말 부적절한 교유 행위가 있었다면 법원 내부적으로 뭐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든지 네. 아니면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법적인 고발 같은 게 이루어져야겠죠.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김기표 의원이 그 처음에 왜 그 융업소의 사진을 공개하게 된 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뭐 아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의혹 수준으로 하고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시비를 확 거니까 자기 원래 이제 질의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 질의 준비한 걸 안 하고 가지고 있던 사진으로 그냥 네. 맛배기. 그래? 알았어. 이제 맛배기로. 맛배기 왜 요만큼씩 주는 음식 저거 하듯이 샘플로. 일단 아까 뭐 여기 손목 내지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일단 하나 1단계를 딱 했는데 지금 저 위에 간판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윗부분까지를 보시면 G자로 영어로 시작하고요. 예, 한글로 그로 시작해요. 그 네 글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샤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요? 네네. 룸이 6개 있는 술집이에요. 저 안에 가시면 룸이 6개. 저만한 룸이 술집. 6개 있는 자, 그럼 거죠? 이 정도로 해도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으로 더 어디까지 얘기해 줄까요? 아니 어디까지 작년 당시 사진 제공할 당시에 마담이 연세가 70세. 다 어디까지 얘기를 해주고 더 구체적이 더 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인들이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추상적이라면서요. 아주 주진우 의원이 한 얘기는 지금 맞은 게 없어요. 본인이 한 얘기는 다 틀렸습니다. 재판 뭐 할 때 4대4니 뭐냐 이거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램을 투사시켜서
아니면 자기가 해석하기 좋은 것만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정도면 계속 본인 얘기하잖아요. 검증 좀 하라고요. 본인 말에 대해서. 본인 말도 검증을 못하면서 남의 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원 공보에서 저는 뭐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다 아니다. 그리고 더 좀 어이없는 거는 직위원 개인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그럼 자기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 공보관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죠. 그 법원 조직과 관련된 일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 근무를 했는데 그때 공보를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청와대 내에 뭐 예를 들어 비서관이나 뭐 행정관이나 어떤 사람이 개인 비리가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명을 하지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사실이 다르고 추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청와대에 있는 네. 부대변인 대변인이 개인의 대변인이냐 네가? 그렇죠. 라고 언론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고 이건 술집을 갔네 안 갔네 뭐 접대부가 있었네 없었네 하는 건 직위원 부장판사 개인의 일이잖아요. 개인이죠. 개인이 아니다, 맞다, 뭐 난 친구들이랑 갔다, 뭐 이건 억울하다, 뭐 사실관계 틀리다, 내가 고발하겠다. 개인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공보관을 통해서 그것도 뭐 이게 적절할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이걸 뭐 사실관계 해명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전 그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죠. 공보관 통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필요할 때라는 건 지금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 확산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걸 해명해서 이걸 확산을 더 이상 방지를 하는 게 맞지. 필요할 때 되면 뭐 입장 얘기했던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약간 조롱 섞인 말로 야 공보관이 그러면 공보관 통해 얘기하면 앞으로는 백악관, 명화관 통해 이야기해라. 그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김기표 의원께서도 반쯤 자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반쯤 자백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직무배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하죠. 재판에서 배제를. 당연하죠. 재판에서 배제를 하더라도 저는 이건 강력히 박제해놔야 된다. 맞습니다. 배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시간 단위까지 계산해서 윤을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는지, 그 다음에 김용현, 노상원 왜 비공개로 재판하는지, 조금 있으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이 이제 구속 기한이잖아요. 1차. 그래서 이제 공소기각 문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6개월 지나서 그들마저 풀어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생기잖아요. 블랙유언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움직였다고 보여지는 게 노상원, 김용현, 김용현 그 당사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윤석열과 계속 또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다시 저부터 구속 수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나라냐면 내란 우두머리는 대낮에 개 끌고 나와서 강가에서 산책을 하고 그 아래서 그 지시를 받고 내란을 수행했던 장성급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 안에 있는 상황.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희대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을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한 번만 바꿔줬었던 일이 벌어졌었고 또 그 이후에도 윤석열만 온통 온갖 재판 과정에서의 특혜를 받았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직위원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아니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역사에 남을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오용만 남을 건데 그래서 나왔던 게 여기 캐비넷 있는 거 아니야? 직위원? 그다음에 캐비넷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이익을 갖다가 서로 거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캐비넷이 있다면 이 캐비넷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소위 재판 거래라고 얘기되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한번 눈 감아주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거나 아니면 직위원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추정입니다만 룸사롱을 계속 갔다면 이걸 만약에 대형 로펌이 알아서 그 내용을 그 사진 다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와봐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어떻게 할래? 이거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예를 들면 음모론적인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재판이 누구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공소기각이라도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신뢰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미 떨어진 거죠. 신뢰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렌토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조성희님 명월관을 통해서 변명해라. 하루
나무님, 지기현은 내란 수계와 한몸통 등등 많은 분노의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17,000분 이상 뜨겁게 지금 댓글 주시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지기현만 지금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곧 이제 강하게 또 조사를 받을 사람 또 있습니다. 심우정, 지금 그 딸 특혜 채용 관련해서 김한매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죠. 아마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초대해서 연결해서 같이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또 급태세 전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찰, 양평, 국토부, 갑자기 이제 압수수색. 참 권력기관들 대단합니다. 그 시대의 변화, 상황의 변화, 권력의 추 조금씩 변할 때마다 딱 대기하고 있다,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하이에나가 뭐를 덮치듯. 그럼 미리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